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세 사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목돈을 주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면 월 얼마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준다는 개념 때문에 전세는 상당히 고액을 집주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를 들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전세와 관련된 범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유형들 앞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허위 임대 계약서를 써서 금융기관에 보증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죄에 많이 활용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특히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빌라 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새로운 사기 유행, 갭 투자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의 범죄가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는 워낙 전세가가 높고 그 다음에 신축 빌라 이런 거는 사실 낮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청년이라든가 또 약간의 고액의 아파트 전세금을 내기 어려운 다소 서민 계층들이 이 빌라와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게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빌라왕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이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범죄 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건축주는 누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로서 이렇게 집을 짓지만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여기는 부동산 분양 대행자들이라든가 부동산 브로커 중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만 주면 대출을 받아서 땅 주인에게는 그 돈을 지급을 하는 거고, 건축이 되면 플러스를 남겨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 범죄 구조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변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하는데 결국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전세 세입자한테서 받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가 1억이라는 돈을 내면 그 돈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았던 거는 집에 전세금 1억을 내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 집에 1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가능하게 되는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들 보증금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이 설정될 때보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호 조치가 되었는데, 사기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대출도 이미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후순위를 몰리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이 이미 다 나고 깡통 전세라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게 범죄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조치들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다 이런 문제보다는 그 전에 전세를 어떤 거를 최소한 확인을 하시고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여러분,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새 집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특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새 집이라면 좀 좋아요. 특히 신혼부부면 이 새 집에 대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희망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정도의 빌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내 전세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몇 %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실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전세 안심 앱이라든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이런 유사한 규모의 어느 정도의 경매가를 받았다 등등으로 해서 이제 전세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앱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앱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얼마라는 거 이 정도는 아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 관련된 공적인 서류들을 보실 수 있는 힘을 좀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등기부가 있죠. 보시기 어려워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앞에 근저당, 채무가 얼마나,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 거지?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보실 줄 알아도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웬만한 지식은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세 계약은 누구랑 하면 집주인하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군가를 여러분들 꼭 만나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말해요. 집주인께서 너무 바쁘시고 해서 지금 오늘 대리인이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뭐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전세난이 있을 때는 이런 거 다시 보시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이미 계약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봐도 근저당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여러 설명을 듣고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집주인을 꼭 만나보세요. 나중에 집 돌려줄 사람은 바로 집주인이거든요. 집주인하고 합의를 하실 때 전세계약세 2가지 정도만 특약 얘기를 하면 집주인은 약간의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설득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 주는 정도라면 집주인한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뭐를 넣어야 될까요? 일단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하고 계약을 하지만 혹시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당분간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집이 바뀐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제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는 대출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넣으라는 겁니다. 집주인을 보시면서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더라도 피해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집주인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넣을 때는 공인중개사도 그거를 같이 보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없이 진행되도록 공인중개사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같이 좀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을 보고 꼭 계약을 하시라. 그리고 특약사항으로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내한테 연락을 주셔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확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잔금까지 줄 때까지는 대출이 없이 진행되겠다 하는 약속을 한번 받아 놓으시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집주인이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역시 그 집주인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은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일단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편안히 오갈 수 있는 문턱을 없앤 법률사무소. 저는 25년 동안 검사로서 일한 변호사입니다. 저희 강남 1층 법률사무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제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신뢰받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